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선생님이랑 새로운 단원인데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선생님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비가 좀 많이 오는데 또 기분 좋게 운치 있게 또 퇴적암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퇴적암과 퇴적 환경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오늘 배울 내용에서 중요한 요소들 꼭 알아야 되는 것들 백지복습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퇴적암의 생성 과정하고 퇴적암의 생성 과정과 종류, 그리고 이 퇴적암들이 과연 어디서 생성되는지 퇴적 환경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먼저 퇴적암의 종류와 퇴적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퇴적암은 풍화 침식된 퇴적물들이 물 밑에 쌓여서 속성작용을 받아서 생성된다고 했었죠. 자, 속성작용을 받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퇴적물들 사이에 계속 퇴적물들 사이에 여기 입자들이 쌓이게 되죠. 그러면 입자들이 쌓이면서 다져집니다. 그래서 다짐작용이 일어나고 이 안에 교결물질들이 들어간댔죠. 교결물질들이 뭐인지는 뭐 굳이 몰라도 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멘트 물질 같은 거 뭐 CaCO3나 SiO2 같은 것도 또 경우에 따라서 Fe2CO3 Fe2O3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교결물질로 있는데 그냥 이런 것들은 뭐 굳이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접착제 역할을 해서 교결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것까지. 질문들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교결작용이 일어날 때는 공극이 줄어들지 않나요? 안 줄어들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다짐작용이 일어나면서 교결작용이 일어날 때 다지는 작용도 뭐 거의 같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결작용만으로는 공극이 감소한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이 속성작용에 있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속성작용을 통해서 이 뭉뚱그려서 물어봅니다. 공극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참고로 몇 가지만 더 가보겠습니다. 원마도라는 게 있고 분급이라는 게 있죠. 자, 원마도는 둥글둥글한 정도, 사실 정확히 말하면 각지지 않은 정도인데 풍화 침식을 많이 받으면 원마도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고, 자, 분급은 비슷한 입자끼리 모인 정도라는 뜻입니다. 퇴적 환경이 물 밑에서 천천히 퇴적될 때 분급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며, 뭐 홍수 같은 것들에 의해서 여러 것들이 한 번에 물 밑에 쌓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선상지처럼 뭐 쌓이는 경우는 분급이 불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퇴적암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퇴적암 종류가 몇 가지 있죠? 세 가지 있었습니다. 쇠설성, 화학적, 유기적 퇴적암이 있었는데, 여기서 선생님 꼭 알아야 된다고 했던 게 퇴적물의 주요 퇴적물이 무엇인지 알아둬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쇠설성 퇴적암 두 가지로 또 나뉘죠. 풍화 침식에 의한 것, 그리고 화산에 의한 것. 각각 선생님이 입자 크기까지 알아두라고 얘기를 했었죠. 화학적 퇴적암 세 가지, 유기적 퇴적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까지. 그 다음에 이 퇴적암이 결국 왜 배우냐면 이 지역의 역사를 좀 알고 싶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퇴적암의 종류가 있으면 그럼 이게 과연 무엇을 보고 퇴적암인지를 알 수 있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층리와 기본적으로 화석이 있다면 이거 퇴적암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적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것이 퇴적 구조인데요. 퇴적 구조는 선생님이 네 가지 알려줬죠. 점이층리, 연은, 건열, 사층리 알려줬고, 퇴적 구조는
될 때 환경을 바탕으로 이 구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모든 것 네 가지 다 지층이 역전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층의 역전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퇴적 환경이 어땠을 때 어떠한 것이 나오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퇴적 환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 공부합니다. 그래서 퇴적 환경에 대해 배우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육상 환경, 전이 환경, 연안 환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해양 환경 이렇게 배우는데요. 이 세 가지 환경에서 중요한 몇 가지들. 예를 들어 육상 환경에서는 선상지가 중요하고요. 전이 환경에서는 삼각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빈, 뭐 조간대 이런 애들 많이 나오고요. 뭐 육상 더 나오죠. 뭐 호수도 중요하고요. 빙산도 중요하고 뭐 사막도 중요하죠. 근데 주로 선상지, 호수, 특히 호수 많이 물어봅니다. 해양에서는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로 이어지는 곳 중에서 심해저 평연 쪽, 뭐 이런 식으로 해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무엇이 많이 나오냐면요, 대륙대에서의 저타감 좀 많이 나옵니다. 그 심해저에 있는 그 퇴적물들이 좀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뭐 뒤에서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까지 한번 선생님이랑 빠르게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 빼먹었는데 이렇게 다 배운 다음에 그러면 우리나라의 퇴적 환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퇴적 환경들 주요한 건 6가지만 딱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적암의 생성 과정과 종류입니다. 만약에 공부하면서 선생님은 지금 속성 강의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 건데 필기할 게 있으면 잠깐 일시정지 누르고 선생님이 또 이거 4K로다가 한번 올렸으니까 화질이 좀 좋을 거예요. 잘 안 보이면 유튜브나 아니면 리로스쿨에 남겨두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석이 잘게 부셔지고 움직여서 퇴적작용이 일어난다. 근데 기본적으로 퇴적작용은 우리가 약속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퇴적작용이 일어나려면 풍화 침식이 받지 않는 곳에서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육상이든 바다든 어디든 기본적으로 물 밑이어야 쌓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우리가 좀 꼭 좀 알고 있읍시다. 선생님, 물이 아닌 곳에서 쌓일 수 있을까요? 육상 환경은 물이 아니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육상에서도 물이 쌓인 곳이 있죠. 이런 곳에서 좀 쌓이는 겁니다. 퇴적물이. 왜냐면 이런 곳에 쌓이면 다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접착해줄 물질도 쉽지 않고요. 자, 그래서 하나는 분급, 하나는 원마도인데,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얘는 지금 분급이 불량하네요. 얘는 왼쪽으로 갈수록 분급이 우수하고, 얘는 지금 각져 있죠. 원마도는 원의 정도가 아니라 각지지 않은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 라운딩, 자, 둥글둥글한 정도.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둥글둥글하죠. 그래서 원마도가 우수하다. 그러면 어떤 곳에서 원마도가 우수할까요? 풍화 침식이 많이 되는 곳이어야지 둥글둥글해지겠죠. 그러면 주로 풍화 침식 많이 받아서 결국 끝자락에 온 곳 해안 쪽에서 굉장히 원마도가 우수하겠죠. 자, 속성작용, 이거 수능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교결작용에서 공급이 줄어든다, 다짐작용에서 공급이 줄어든다, 이런 것보다는 속성작용하면서 공급이 줄어든다 또는 다짐작용하면서 공급이 줄어든다, 이런 말들 많이 물어보는데 몇 가지 있습니다. 물어보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 공급이 줄어든다는 건 여기서 물이 빠진 다음에 여기 이 퇴적물과 퇴적물 사이에 이 공간이 줄어든다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퇴적물의 동일 부피, 단위 부피당 밀도가 증가한다. 이런 표현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요. 퇴적물끼리의 거리가 감소한다. 왜냐하면 공극이 줄어든다는 것은 여기가 좁아진다. 즉 퇴적물끼리의 거리가 짧아진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 뭔지는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지만 이 심해 퇴적층에 사는 이제 방산충이나 아니면 유공충 같은 CaCO3나 아니면 SiO2로 되어 있는 애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접착제 발라주듯이 이렇게 접착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작용이 없었으면 우리가 암석을 깬 다음에
딱 라면 같은 것들 깬 다음에 놓으면 부스러지죠. 접착을 해줘야죠. 접착을 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냥 부스러지고 퇴적암으로 성장하지 못하겠죠. 그렇게 해서 공극의 크기, 부피 감소하고 퇴적물의 밀도는 증가한다. 여기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 주요 퇴적물이랑 몇 미리 이상인지를 싹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쇠설성 퇴적암에는 자갈로 주요 이루어져 있으면 여감이고요. 그리고 실트 점토로 되어 있으면 이암 셰일이고 모래로 되어 있으면 사암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여감은 모두 자갈로 이루어져 있다. 여감은 실트 점토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감에도 모래도 있고 실트 점토도 있죠. 다만 그 부피비를 봤을 때 여감을 구성하는 주요 광물의 부피비를 봤을 때 주로 자갈이더라. 직경이 2mm 이상인 입자로 된 자갈이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갈로 주로 되어 있으면 여감, 모래로 되어 있으면 사암, 실트 점토로 되어 있으면 이암 셰일인데 이거 굳이 구분은 안 하지만 이암은 층리가 존재하지 않고 셰일은 주로 층리가 잘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거 구체적으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화산 분출에서는 딱 두 가지, 화산탄이랑 화산재로 이루어진 응회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 수성 분출구 같은 데서 자, 화산이 폭발하면 여기 바다 밑에 화산재들이 쌓이겠죠. 그럼 얘네들이 모여서 응회암을 만듭니다. 그런데 선생님 화산탄을 왜 지금 외워두라고 하냐면 얘가 입자 60, 직경이 64mm 이상이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응회암이 쌓였습니다. 응회암이 쌓여서 층리를 나타내는데 가만 보면 이런 식으로 층리가 좀 눌려 있어요. 화산탄에 의해서 층리가 살짝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응회암의 층리는 조금 독특하다. 예를 들어 제주도 수월봉 같은 곳에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시 주요 퇴적물 좀 알아두고 화산재 좀 알아둡시다. 자, 침전작용 CaCO3에 의한 거 석회암 알아두시고요. SiO2 첩투 NaCl은 암염인데 암염은 주로 여기서 침전작용이라고 했죠. 화학적 퇴적암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이온 결합을 하면 앙금을 생성하죠. 주로 그 앙금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퇴적물로 쌓여서 퇴적암이 되는 겁니다. 암염은 근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환경에서 자, 건조한 환경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바닷물들이 증발하면서 암염, 즉 소금만 남게 돼서 이 소금으로 되어 있는 암석이 암염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온몸이 석회질, 그러니까 몸의 대부분이 석회질로 되어 있는 생물체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산호, 유공충, 조개 같은 애들은 석회암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포인트가 뭐냐면 CaCO3 석회암은 침전작용 화학적 퇴적암이기도 하고 유기적 퇴적암이기도 하는데 만약에 생물이 죽어서 쌓였다, 생물의 사체가 쌓였다 하면 유기적 퇴적암, 그렇지 않으면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방산충 같은 몸이 SiO2로 된 규질 생명체는 첩트나 규조토를 형성하게 되고요. 자, 식물체들 석탄 같은 애들 있죠. 식물체가 죽어서 쌓이면 석탄이 됩니다. 여기까지 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과연 퇴적암은 무엇을 보고 퇴적암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층리입니다. 첫 번째 층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이 하나하나 지층이 있는 것들을 이 하나하나를 지층이라고 하거든요. 지층 A, B, C, D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지표에 대해서 수직으로 자른 단면을 본 겁니다. 그래서 단면을 봤기 때문에 자, 여기를 본다. 이쪽을 내가 본다라고 한다면 단면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층을 케이크 자르듯이 자른 단면을 보는 거고요. 자, 위를 한번 본다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면서 보는 땅은 전부 다 지표와 수평적으로 쌓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케이크로 따지면 케이크 윗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층리면이라고 합니다. 단면을 보기도 하고 층리면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층들 하나하나 있죠. 얘네들을 층리라고 하는데 이 층들을 보면서 아, 쌓였기 때문에 층리가 발생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여기 층리가 몇 개예요? 이런 것까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석을 보면 퇴적암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변성암이나 화성암에서는 열과 압력에 의해서 화석이 버틸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이죠. 자, 퇴적 구조 이 네 가지 알아두면 되는데요. 자, 사층리는 이런 겁니다. 층리가 나란하지 않고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데 이걸 보고 아, 이 얘가 생성됐을 때 어떤 상황인지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퇴적 구조는 무엇을 지시하는 거냐면 이런 것들을 보고 아, 과거에 이 퇴적물들이 퇴적암이 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졌었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으면 아, 사층리가 이런 식으로 쌓이는 건데 아, 그렇다는 말은 바람 방향이 이쪽 방향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얕은 물밑이나 바람의 방향이 자주 변하는 곳에서 사층리가 쌓이게 되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으니까 자, 동쪽으로 쌓였고 그리고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아, 남쪽으로 쌓였다가 다시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동쪽으로 쌓였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 동쪽인가요? 서쪽인가요? 자, 동쪽이죠. 자, 주로 이런 삼각주에서 좀 많이 쌓이게 됩니다. 삼각주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따가 조금 더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층리는 단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층리면을 보고는 사층리임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역전이 되면 그러니까 지층이 뒤집히면 이렇게 거꾸로 돼서 보이겠죠?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얘가 왜 이렇게만 쌓이죠? 바람 방향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쌓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불안정하죠. 우리가 돌 같은 걸 여기 던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쌓이나요? 이런 식으로 쌓이나요? 만약에 이렇게 쌓인다고 하면 여기 경사를 여기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푹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퇴적물이 이런 식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안정한 형태를 따라가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점이층리는 뭐냐면 한 지층 내에서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지층 내에서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건데 한 지층 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보겠습니다. 지금 지층이 3개인 상황이죠. 자, 위로 갈수록 세립질 조직이 나타나긴 하죠. 그래서 상향 세립화가 나타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층이 3개니까 점이층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얘는 주요 환경이 심해져. 대륙대나 아니면 수심이 깊은 호수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퇴적물이 빠르게 이동하다가 수심이 깊은 호수나 바다에 쌓일 때 형성됩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가 있는데 자, 여기서 급하게 물질들이 빠르게 내려오는 흐름이 생깁니다. 즉 저탕류가 생기는데요. 그러면 물질들이 마구마구 섞이게 되죠. 섞였다가 이렇게 속도가 급격하게 느려지는 곳에선 천천히 쌓이겠죠. 빠르게 쌓이겠죠. 자, 빠르게 쌓이는데 무거운 물질들이 가장 먼저 쌓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 퇴적물들 그리고 가장 작은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여서 점이층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호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홍수 같은 것이 났을 때 급하게 들어와서 무거운 입자 크기가 큰 게 먼저 쌓이고 그 다음 중간 물질, 그 다음 작은 물질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주로 대륙대, 이런 대륙대에서 저탕류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리고 깊은 호수에서는 홍수에 의해서 생성된다. 자, 층리면 알 수 없겠죠? 단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역전 현상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은
물결 모양의 흔적이 지층에 남아 있는 거. 자, 우리가 자, 입자가 이동할 때 이렇게 파동에 의해서 우리가 입자들이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제자리에서 이동을 하죠. 이동시키지 않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이 수평면에 대해서 이 좌우 운동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자들이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이런 물결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런 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얕은 물밑에서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호수 같은 곳에서. 그래서 층리면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알 수 있죠. 얘는 층리면도 보이겠죠. 그리고 단면도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역전은 그러면 나타날까? 자, 이거 거꾸로 그려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바다에서는 양방향 흐름의 물결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좌우 대칭인 연은이 좀 나타나고요. 강 같은 곳에서는 한 방향 흐름이 나타나니까 좌우 비대칭 연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건열입니다. 자, 이것도 물밑에서 쌓이지 않은 퇴적물이 형성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건열은 물밑에서 쌓이지 않은 건조한 환경에서 쌓였다가 아니라 퇴적물은 기본적으로 물밑에서 쌓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건조한 지역에서는 표면이 이제 물이 조금 마르면서 표면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이 쐐기 모양의 틈이 생깁니다. 즉 가뭄처럼 생성되는 거죠. 그러면 지표에 노출되는 어느 시점에 갈라지기 시작한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건열이 쌓인 퇴적물은 물 밑에서 형성된 게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물 밑에서 형성된 퇴적물이 퇴적함이 되는 과정에서 건조해지면서 이 지표의 윗부분이 살짝 드러나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한 환경에서 생성되었구나, 이 건열을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층리면, 단면 보이고 역전도 당연히 나오죠. 그러면 이 중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층리면을 볼 수 있는 거 두 가지. 연은과 건열을 통해서는 층리면을 확인해서 퇴적 환경 알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이고요. 단면은 네 가지 다 볼 수 있고요. 역전도 네 가지 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층이 역전됐다, 이런 것들 알 수 있습니다. 자, 무거운 입자가 큰 것부터 아래부터 쌓인 이 실험이네요. 그러면 얘 지금 뭐의 형성 원리 알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점이층리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퇴적물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니은에 들어갈 말은 빠르게 가라앉는다. 그리고 기역에 들어가는 거 점이층리고요. 실제 퇴적 과정에서 원통을 흔들어 입자들이 골고루 섞은 다음에 세워서 가라앉게 기다리는 거. 자, 대륙사면에서 저탁류에 의해서 빠르게 내려오던 것들이 대륙대를 만나서, 즉 심해적 평원이나 대륙대나 뭐 그 비슷한 말입니다. 심해적 평원을 만나서 입자의 크기가 큰 것부터 쌓이는 이 과정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거 뭐죠? 사층리. 얘는 뭐죠? 점이층리. 얘는 건열. 얘는 연은. 자, 참고로 지구과학에서 이렇게 동전이나 볼펜을 넣는 거는요, 스케일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퇴적 환경인데요, 육상 환경, 연안 환경, 해양 환경 이렇게 있습니다. 자, 주요 퇴적물도 어디서 어떻게 쌓이는지 퇴적 구조들 좀 알아두시고요. 선상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사가 급한 산지와 평원이 만나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쌓이는 곳이 선상지인데요. 자, 선상지는 그냥 하나만 좀 알아둡시다. 분급이 그럼 어떨까요? 여러 개가 동시에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급이 불량합니다. 자, 그리고 풍화 침식을 많이 안 받았겠죠. 원마도 또한 불량하게 되겠죠. 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연안 환경. 자,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그 환경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각주 한번 보겠습니다. 삼각주의 형성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 평지와 대륙붕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자, 무거운 것들이 먼저 쌓이고 그 다음에 가벼운 것들이 나중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쌓이고 그 위도 무거운 게 쌓이고 가벼운 게 쌓이게 되는 거죠. 또 그 위도 무거운 게 쌓이고 가벼운 게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 단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잘라서 보면 밑에가 어떻죠? 입자가 촘촘하죠. 그러다가 작은 입자들에서 위에 큰 입자들로 가죠. 그렇다는 말은 지금
마치 어떻게 보여요? 위로 갈수록 조립화, 상향 조립화. 즉 위로 갈수록 입자가 커지는 걸 알겠죠? 선생님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점이층리가 역전된 거랑 어떻게 비교할까요? 자, 어떻게 비교하죠? 점이층리 일어난 다음에 역전이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형성되겠죠. 자,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지층의 개수입니다. 자, 한 지층 내에서 일어나야 점이층리고요. 얘는 지층이 3개죠. 그러니까 한 지층이냐, 여러 지층이냐를 보고 삼각주구나 아니면 깊은 호수나 대륙대였구나를 비교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간대도 연안환경, 자, 해빙 같은 것들, 바다가 이렇게 계속 흐름이 생기게 되면 여기에 모래톱들이 쌓이면서 자, 여기 석호가 형성되겠죠. 청초 같은 것들 예를 들어. 그럼 여기는 지금 화석이 좀 발견되기 어려운 환경이겠죠. 왜냐하면 고립되기도 하고 바닷물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환경이기도 하기 때문에 연안환경에서는 조간대가 있다. 그리고 삼각주의 형성 원리, 입자의 크기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만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영환경입니다.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점이층리가 많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자, 몇 가지 우리나라에서 그럼 주요한 태적 환경들, 시대랑 해성층인지 육성층인지 이런 것들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시와호 위치입니다. 시와호 안산 쪽에 있죠. 지지시대 중생대고요. 주요 암석들 공룡이나 이런 것들 보니까 호수퇴적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육성층임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 태백하면 캐나다에는 퀘벡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태백이 있습니다. 태백하면 삼엽충이죠. 눈에 밟히는 게 삼엽충입니다. 이거 굉장히 흔한 화석입니다. 태백에서는. 그래서 삼엽충 넘으면 고생대구나. 그리고 주요 암석이 석회암이고 바다에서 퇴적됐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전라북도 부안군 채석강입니다. 지질시대 중생대 호수퇴적입니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요. 수월봉 방금 선생님 얘기했죠. 신생대고 선생님 화산분출인데 화성암 아닌가요? 물론 화성암도 발견되겠죠. 하지만 화산재에 의해서 쌓인 응회암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들어갔죠. 이거 뭐죠? 화산탄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응회암 신생대다. 그 다음에 고성군 덕명리 해안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공룡 발자국이 나오는 곳이죠. 그러면 바다에서 공룡이 찍지는 않았을 테니까 육성층이면서 중생되겠죠. 자, 위치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전라북도 진안군 마이산입니다. 자, 말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마이산인데요. 마이산은 여감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주요 암석 여감이다. 중생대에 발달했다. 중생대 때 형성됐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빠르게 풀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퇴적 구조 A, B, C를 나타낸 것이다. 자, A 뭐죠? 점이층리고 B는 연은이고요. C는 건열입니다. 여기 문제는 쉽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모두 상하 판단 이용되죠. 역전 여부 보는 겁니다. B는 연은이다. 맞죠? C가 생성되는 동안 건조한 대기에 노출된 시기 있었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가나다 건열 사층리 연은이네요. 얘는 뭐죠? 연흔이고요. 얘는 건열이고 얘는 사층리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거, 가나는 층리면에서 본 겁니다. 다는 단면에서 지금 본 상황입니다. 자, 가는 연은이다. 맞죠? 나는 심해 환경, 건열이니까 심해 환경일 수가 없죠. 다에서는 퇴적물의 공급 방향 알 수 있네요. 정답은 3번. 퇴적 구조, 건열이네요. 가는 점이층리고요. 점이층리 하나, 한 지층에서 하나만 나타나니까 또 점이층리 하나, 가는 점이층리. 나는 수심이 깊은 곳일 수가 없고요. 자, 퇴적 구조, 사층리, 점이층리, 연은, 건열 전부 다 역전 여부 판단하면서 그때 어떤 환경에서 퇴적되었냐를 물어본댔죠. 자, 그러면 정답은 A, C. 자, 그림 가나다 서로 다른 퇴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건열, 층리면, 사층리, 단면, 점이층리, 단면 본 거네.
가는 심해한 걸 계속 물어보네. 아니야. 나에서는 퇴적물의 공급 방향 알 수 있죠. 사측리는 퇴적물의 공급 방향 알기에 유용합니다. 디귿. 다는 입자의 크기에 따른 퇴적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생성되죠. 퇴적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입자의 크기가 큰 것은 가장 빠르게 퇴적되고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것은 천천히 퇴적된다. 저탕류에 의해서 생긴다. 또는 깊은 호수에서 홍수에 의해 생긴다. 정답은 니디. 그림은 퇴적 구조 AB가 발달한 자 연은이네요. 얘는 건열이고요. A는 연은이다. B는 건조한 환경 맞죠? A, B를 통해서 역전 여부 당연히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지문을 주면 아 땡큐 하면서 문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가와다 이렇게 서로 다른 걸 줬다는 거 얘는 여기로 갔고 얘는 여기로 갔다는 거 알려주겠네요. 자 가에서 공급 방향은 A와 B가 다르죠. 나는 입자 크기에 따른 퇴적 속도의 차이에 의해 생성되고요. 자 크기에 따른 겁니다. 크기에 따라 속도가 달라진다라는 거. 퇴적물을 기준으로 할 때는 우리가 입자 크기를 보는 겁니다. 직경을 보는 겁니다. 가는 나보다 수심이 얕은 곳에서 생성되겠죠? 정답은 니은. 표는 퇴적물의 기원에 따른 식물이나 규조에 따른 거. 자 유기적이겠죠? 모래 같은 것들이니까 쇠설이겠죠. 자 A는 쇠설성 아니죠. 기역은 모래는 사암을 형성하죠. 그러니까 암염 아니고요. 암염은 참고로 어디였죠? 그렇죠. 암염은 화학적 퇴적암이었죠. 자갈은 니은에 해당한다. 여감은 주요 퇴적물이 자갈이었죠. 정답은 3번. 그림은 모래로 이루어진 퇴적물로부터 자 압축이 곧 다짐이겠죠. 그리고 교결작용. 자 AA의 공극이 감소하고요. 교결물은 모래 입자들을 결합해주고 접착제 역할을 한댔죠. 이렇게 생긴 거. 자 모래가 생성돼서 모래가 접착해서 사암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5번. 쇠설성 퇴적암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모래 비율 많은 거 사암이겠네요. 자 모래 비율과 자갈 비율이 적네. 그렇다는 말은 쉐일이겠네요. 자갈이 많은 거는 뭘까요? 자 여감이겠죠. 자 A는 쉐일이다. 쉐일인가? 아니죠. 니은 연은은 C층에서 주로 나타난다. 니은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층리가 나타나거나 연은이 나타나거나 이런 퇴적 구조들이 나타나려면 퇴적물들이 이 환경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들이 잘 보여야 됩니다. 방금 선생님 층리라고 했는데 층리 말고 이 퇴적 구조 얘기하겠습니다. 자, 퇴적 구조가 잘 나타나려면 입자들이 잘 움직이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감이면 자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잘 움직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어디서 퇴적 구조를 많이 볼 수 있냐? 제일 잘 볼 수 있는 거는 이암층이나 셰일이나 이런 곳에서 퇴적 구조 잘 보이겠죠. 사암도 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감은 거의 오피셜하게 퇴적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퇴적 구조가 아예 안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퇴적 구조를 여감에서는 볼 수 없다. 거의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 표현이 많이 나와요. 주로 여감층보다 사암층에서 보인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연은은 주로 C층이면 아니겠죠. A, B, C는 쇠설성 맞죠. 정답은 디귿 하나밖에 없네요. 2번. 자, 순서 없이 나타냈다. 가는 점이층리 맞죠. 나는 역전 여부 판단할 수 있고요. 자, 계속 비교 표현 나오고 있죠. 사암층에서 주로 발견되는 거 일반적 표현입니다. 정답은 5번. 다음은 쇠설성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 얘 뭐죠? 투명한 원통에 넣고 공극을 관찰하고 석회질 반죽. 이거 속성 과정 물어보는 거네. 교결작용은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기억을 설명할 수 있다. 자, 넣고 빈 공간의 모습을 관찰한 다음에 석회질 반죽 넣은 거니까 교결작용 본 거네요. 그 중에서도. 자, 니은은 퇴적물 입자들을 단단하게 결합해 주는 거 맞죠? 이거 선생님 얘기했죠? 단위 부피당 공극이 차지하는 부피는 디귿이 리을보다 크다. 자, 디귿의 결과가 있고 리을의 결과가 있는데 자,
결국에는 빈 공간의 모습을 확인하면 교결물질 계속해서 채워주니까 다시 교결물질을 계속해서 채워주니까 단위 부피당 공극이 차지하는 부피는 디귿이 리을보다 크겠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퇴적 구조가 형성되는 원리. 방금 전에 한 거죠. 점이측리고요. 빠르게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의입니다. 경사가 급한 해저에서 빠르게 이동하던 퇴적물의 유속. 경사가 급한 해저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건 저탁류에 의해서 가능했습니다. 유속이 갑자기 느려진다는 건 어디서죠?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중에서 대륙대입니다. 그래서 퇴적되는 과정은 나에 해당한다. 자, 맞는 말이죠. 정답은 기역 디귿. 다음은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의 일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자, 수능 4번인데 정답률이 68%밖에 안 되네요. 자,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 기역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입자 크기 이런 애들 넣고 부피를 측정하네요. 물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같아질 때까지 계속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나 과정에서 추출된 물의 부피는 100ml네요. 원래 몇 ml였죠? 250ml였는데 어떻게 됐죠? 250ml에서 물의 부피 100ml를 빼줬네요. 자, 원형판을 그 다음에 집어 넣는 겁니다. 하나 넣었을 때 또 27.5 추출되고 두 개 넣었을 때 추출되고. 아, 지금 다짐작용 알아보고 있는 거네. 그러면 다짐작용은 기역에 해당한다?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서 다짐작용 맞는 거죠. 과정 나에서 원통 속에 남아있는 물의 부피는 222.5다. 자, 100ml 한번 빼줬으니까 27.5를 여기서 더 빼주니까 222.5 아니겠죠. 디귿. 원형판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단위 부피당 퇴적물 입자의 개수 증가하는 거 맞죠. 정답은 3번. 이거 왜 정답률 68%였냐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문제 실험 과정을 똑바로 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100ml가 빠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것만 그냥 그대로 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수능 문제고 4번 문제고 항상 쉽게 나왔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어라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시험장 가면 긴장해서 문제를 꼼꼼히 안 읽겠구나. 내가 반드시 실험 과정 문제들은 문제 꼼꼼히 읽고 풀어야겠다라는 교훈을 얻어가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도 시험장 가서 반드시 맞춘다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항상 시험 문제 앞에서 겸손하게 정답률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림은 어느 세설성 퇴적층의 단면을 보여줬고요. 나는 속성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가해 모래층에서 모래입자 사이의 공간, 이거 공극이죠? 공극이 점점 공극의 부피가 점점 모래층에서는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사암층에서는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죠. 자, 기역에는 교결 물질이 침전된다. 맞죠? 공극에 침전되죠? 니은 밀도는 증가한다. 자, 밀도는 증가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해 모래층에서 속성 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자, 밀도가 증가하는 거 맞는 말이겠죠. 단위 부피당 퇴적물의 입자 개수가 점점 많아지니까요. 자, 단위 부피당 모래 입자의 개수는 A에서 B로 갈수록 자, 모래층에서 사암층이 되는 거니까 퇴적물이 속성 작용을 받아서 퇴적암이 되는 과정이죠. 그러면 밀도가 증가하니까 단위 부피당 모래 입자의 개수도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지금 속성작용 받는 과정이네요. 자, 가에서 다짐작용 받으면 공극 감소하죠. 교결물은 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방금 전에 문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속성작용에는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이 있는데요. 자,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에서 자, 다짐작용 사실은 이제 교결작용만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실험을 통해서 자주 물어보게 되는데요. 자, 다짐작용과 교결작용 통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물어봅니다. 성향이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속성작용을 통해서 자, 공극이 감소한다 라는 것을 주로 물어봅니다. 자, 선생님은 자,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을 굳이 구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구분한다고 한다면 이건 다져지는 과정, 얘는 그 교결물질이 들어가는 과정, 이렇게만 좀 얘기했었고, 자, 공극이 감소한다. 교결물질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교결이 일어날 때 동시에 다짐도 함께, 이게 옛따로가 아니라 다지는 것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져지면서 교결물질도 침전하면서 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짐이 먼저 일어나기는 하지만 다짐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서 교결도 함께 일어난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서 다짐작용을 받으면 공극은 감소하죠. 나에서 교결물은 퇴적물 입자를 결합시키죠. 이 과정에서 공극도 감소하겠죠. 왜냐면 자, 교결작용만 따로 본다면 퇴적물의 거리가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퇴적물의 거리 자체가 감소하지는 않지만 이 공극에 교결물질이 채워지니까 공극은 감소하겠죠. 근데 뭐 이렇게까지는 물어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암은 주로 A와 같은 크기의 입자. 자, A가 뭐죠? 한 1mm네요. 자, 16분의 1보다 작아야지 이암이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니 3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측리 얘기 안에 퇴적물 공급 방향 알 수 있고요. 나는 측리면 관찰한 거고요. 가나는 주로 여감층이 아니라 3층, 2암층에서 나타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자, 수조에 물을 채우고 파동을 만든다. 연은을 보는 거네요. 연은 맞고 저탕류 아니죠. 역전 여부 일반적인 추론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 계속 똑같은 거 물어보죠. 자, 25번 정답률이 45%밖에 안 되네요.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퇴적물의 단면이다. 형성된 퇴적층의 단면이고 나는 가의 퇴적층에서 나타나는 퇴적 구조 A와 B이다. 자, 해수면이 하강하고 있네요. 그러면 원래는 해수면이 이랬었는데 자, 2암 생기고 4암 생기고 여암 생겼는데 점점 해수면은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얕은 수심에서 형성된 것은 2암층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이었네요. 그러니까 기억 틀렸고요. 자, A와 B는 여감층이 아니라 4암이나 2암층에서 발견된다고 했죠. 자, 나의 A와 B 중 측리면에서 관찰되는 건 B죠. 그러면 정답은 디귿 하나밖에 없네요. 3번. 해수면이 하강한다를 잘 알아뒀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2암이 있고 그 다음에 4암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감이 이렇게 쌓인 상황이겠죠. 선생님 좀 극단적으로 그랬는데 이렇게 물 밑에서 퇴적물이 퇴적된다를 알아두셔야지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26번. 지금 육지 하천 A, 지금 A가 대륙봉 옆에 있네. 그러면 삼각주일 가능성이 높겠죠. B는 심해저 평형, 심해저 평원 대륙대라고 합니다. 자, A는 선상지이다. A는 선상지가 아니라 삼각주죠. 연안환경이니까 나로 지층의 역전 여부 파악할 수 있고요. 나와 같은 구조는 B보다 A가 아니라 A보다 B에서 관찰할 수 있겠죠. B보다 A가 아닌 A보다 B.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우리나라 지질공원의 지질 명소를 나타낸 것이다. 자, 무등산 주상전리대는 이거 중생대입니다. 제주도 성산 일주봉 신생대고요. 진안 마이산 중생대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의 암석은 중생대 생성된 거 맞죠? 나는 수성화산 분출에 의한 응회구이다. 자, 그러니까 물 밑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생긴 응회구이다 라는 거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서 그러면 응회암이 발견되겠죠. 디귿. 다의 암석은 바다에서 퇴적되어 생성되었다. 자, 중생대 마이산 이거 육성층이라고 선생님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그러면 정답은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정답률이 낮냐라고 생각하면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기억 같아요. 주상절리대로 가면 일반적으로 신생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반드시 주상절리가 신생대 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한 현상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생대에 많이 나왔으므로 주로 주상절리가 신생대에 발견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 중생대에도 주상절리가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줬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예외적인 케이스는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조금 알아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자, 태백시 구문소 고생대였죠? 고생대 삼엽충 나오고, 삼엽충 바다에 살았으니까 해성층. 자, 얘네들 공룡 발자국이네. 아, 고성군 덕명리안. 그럼 공룡 발자국 나오니까 고중생대 육성층. 기억. 가의 암석은 나의 암석보다 먼저 생성됐겠죠? 자, 나는 바다가 아니라 육상에서 퇴적됐고요. 가와 나에서는 층리가 나타난다. 자, 층리가 나타나는 건 퇴적하면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거였죠? 자, 정답은 그러면 디귿 2번. 자, 29번입니다. 육지와 바다네요. 지금 육지와 바다니까 이거 대륙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육지와 바다니까 대륙붕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무거운 물질이 먼저 바다 밑에서 쌓이고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진흙 같은 것들이 쌓인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육지에서 공급되는 애들이죠. 주로. 니은 입자의 크기는 B보다 C가 크다? B보다 C가 큰 게 아니라 작죠. B보다 C가 작죠. C가 속성작용을 받으면 3이 아니라 셰일이나 이암이 됩니다. 정답은 1번. 30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거 계속 나오네. 대륙대는 기억은 A에서 발견되고, A는 기억에서 발견되고, 삼각주는 주로 사층리들 삼각주에서 많이 발견된다 했죠. 자, 기억 A는 기억보다 니은에서 잘 생성된다. A는 기억에서 잘 생성되죠. 니은 B를 통해서 공급된 방향 사층리는 알 수 있다 했습니다. 디귿 니은은 퇴적 환경 중에서 육상 환경에 해당한다. 삼각주는 육상이 아니라 연안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륙대는 해양 환경이었죠. 정답은 2번. 그림 가는 해성층 A, B, C로 이루어진 어느 지역의 지층 당면과 A 일부에서 발견된 퇴적 구조가 나오네요. 아, 점이층리 지금 나타나구나. 나는 퇴적이 완료된 이후에, 자, A의 퇴적이 완료된 이후에 해수면에 대한 A 지점의 상대적 높이. 아직 부정합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풀어보겠습니다. 배웠다고 좀 가정하고. 자, 기억 시기, 니은 시기, 디귿 시기가 있는데 A 지점의 상대적 높이가 해수면이 여기 있습니다. 자,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있으면 퇴적물이 쌓일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B가 쌓였겠죠. 부정합이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은 퇴적물이 쌓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육지 위에 해수면 위에 올라왔으니까 침식이나 풍화 같은 것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니은과 디귿 사이에 이 니은에서 부정한 면이 나타날 거고요. 자, 니은과 디귿 사이에 C가 퇴적되겠네요. 그리고 다시 융기하는 상황입니다. 자, 기억 A의 퇴적 구조는 입자 크기에 따른 퇴적 속도 맞죠? 니은 B의 두께는 기억 시기보다 니은 시기에 두꺼웠다. 자, B가 생기고 침식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니은 시기에 얇았겠죠. 더. C는 디귿 시기 이후에 생성된 게 아니라 니은과 디귿 사이니까 니은 디귿 시기 이후가 아닌 거죠. 정답은 1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적물이 물에서만 쌓일 수 있다라는 전제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참고로 이거 나중에 할 건데, 자,
부정한 면은 두 지층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위에는 그럼 얘도 이렇게 깎였겠죠. 결국에는 여기 뭐 나무도 있을 거고요. 그럼 얘는 부정한 면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 위에 지층이 없죠. 두 지층이 있어야지만 부정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2번. 그림 가와 나는 건열과 연은. 자, 가는 연은이죠. 나는 이함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거 맞고요. 가와 나는 역전 여부 활용하죠. 정답은 니은 디귿 4번. 건열 사측리 연은 순서 없이 연은이 나타낸 지층의 단면을 나타낸 거네요. 자, A에서는 건열이 아니라 연은이죠. 자, B의 퇴적 구조를 통해서 지층의 역전 여부도 알 수 있고 퇴적물의 공급 방향도 알 수 있습니다. 디귿. 시가 형성되는 동안 건조한 환경 노출됐죠. 정답은 4번. 자, 이렇게 해서 문제들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 중요한 것들, 속성작용에는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퇴적물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마지막으로 퇴적 구조 그리고 환경들,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이 나타나냐, 이런 것들 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